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좀 우려 속에 비트코인 2만 달러 부근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같이 또 스트라티스가 급등을 했고요. 또 BTC 마켓에서는 100%가 넘는 코인들이 나오면서 지금 알트코인 현재 순환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락장이라고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코인가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좀 조정세가 있죠. 그럼 이런 와중에도 알트코인들 쭉쭉쭉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서 도미넌스죠. 도미넌스 차트가 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단계라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 이런 상황에 막 비트코인이 좀 막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뒤에 얘기 좀 말씀드릴 썰전 코너에서 말씀드릴 좀 주제는 테더에 좀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횡보장이라도 문제 없이 저희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연준의 파월이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또 7월 회의에서 75bp 내지 50bp의 금리 인상을 조금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조금 있었지만 해시레이트에서는 안정적인 유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능력은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1,000만 달러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매입 가격 2817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마이클 세일러 우리 코인을 이끌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큰 형님 같은 존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무조건 신봉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이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조롱을 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럼에 있어서, 아니 너네들은 이렇게 많이 빚을 내서 이렇게 샀는데 너네 회사 없어지면 어떡하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 우리 어떻게 보면 롱텀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자, 마이클 세일러 10년 전에 애플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있을 10년 우리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클 세일러의 또 추가 매입 비트코인 소식 코인가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3A로 캐피탈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조금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인 썰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더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루나랑 테라 폭락 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많이 신뢰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인 테더에서 좀 공매도가 급격히 늘은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헤지펀드에서 루나에 이어서 또 테더의 붕괴를 좀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코인가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잘 해줬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뭐 폭락이 나왔죠. 루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계속 지금 연쇄적인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건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암흑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우리 3A 캐피탈에서도 지금 거의 6억 7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대출금에 대한 지금 디폴트 상황이 나왔기도 하고 그러게 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루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상 뭐 제로로 떨어진 거죠. 갖고 있던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들고 있었는데 이 가치가 제로에 좀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 계속 저희가 얘기하려는 주제가 테더의 공매도인데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또 지금 테더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테더를 상대로 지금 공매도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뭐냐면 특정 이제 종목의 이제 주가가 하락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주식을 뭐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빌려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루나와 테라 같은 경우는 좀 알고리즘에 좀 기반된 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 대상이 되기에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그러나 테더 같은 경우는 실제 준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테더사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좀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테더를 표적으로 지금 수억 달러의 대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헤지펀드에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루나도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이런 퍼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권도영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죠? 뭐 거의 무시하다시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 루나의 좀 가격이 영원히 내려오게 되고 최근에도 지금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좀 많은 실패를 보신 분들이 뭐 좀 안 좋은 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면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일이 나오는 이 이슈도 테더 이슈도 17년, 18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안감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네, 그렇다면 헤지펀드가 지금 테더를 표적 삼아서 지금 대출을 조금 많이 빌렸다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테더사 측의 입장도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테더의 이제 CTO죠. 꾸준한 좀 반박글을 올려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지금 헤지 펀드들은 지금 계속 테더가 100%의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 뭐 중국에 빠진 뭐 헝다그룹의 리스크에 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대출 기관들이 뭐 과도한 담보 없이 테더로부터 좀 차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퍼드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테더는 실제 100% 이상의 자산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USDT도 좀 1달러 계속 패깅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자체 테더의 상황은 제가 좀 판단하기에 기업 어음이죠. 우리가 450억 달러에서 거의 884억으로 줄였다. 그리고 어떤 걸 샀냐면 이제 미국 재무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옮기는 과정을 좀 CTO께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너네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발행했던 모든 이 공매도한 이 헤지펀드들은 다 다시 사서 되갚아야 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네들은 뭐 실패하겠다 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달러를 대표하는 이제 그 뭐 법정 자산을 두고 있는 이제 테더를 공격하는 거는 달러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 시장은 이제 테더보다는 USDC 쪽으로 이제 좀 갈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 테더가 이렇게 몰락을 해요. 테더가 이렇게 우리 루나처럼 공매도 이제 헤지펀드들 공격을 받아서 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정말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 매매를 하건 우리 뭐 회원님들에게 뭐 추천을 드리건 이런 매도를 할 때 상당히 조심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 우리 테더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루나 사태에 이어서 또 테더 사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테더의 입장이 테더는 지금 100% 이상의 준비금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상환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테더는 앞으로 상호모음을 보유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료되는 상호모음은 또 미국 국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더 사측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고지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모든 의혹을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장도 좀 안 좋게 흘러간 이 마당에 테더사 측에서 그렇게 뭐 다 할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를 좀 계속 보유하고 있고 좀 안정성을 좀 높여가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테라의 이 폭락은 이제 앵커 프로토콜보다 미러 포크 때문에 좀 공격당하거나 이제 미국에 그래서 미움을 좀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USDC가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입지가 테더를 어떻게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뭐 권도영 대표에 대한 지금 뭐 구속영장 빨리 저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동안 있었던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뭐 해커 그룹 어네니머스죠. 뭐 익명성 그룹 해커 집단 이제인데 이분들께서도 이제 권도영 대표에 대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뭐 도건에게 빨리 책임을 좀 묻고 법의 심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조금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파산이나 또 손해를 크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이 변화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최근에도 뉴스 좀 핫하죠. 네.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언급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뭐 일가족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자, 지금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돈들을 우리 원래라면 이제 뭐 투자했다가 개인 회생을 좀 신청하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장치에서도 좀 많이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뭐 회생법원이 변제금 신청 시 이제 산정 시 이제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투자를 할 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뭐 대출을 끌어다가 여러분들 뭐 몰빵을 하거나 뭐 대출을 뭐 여러 가지 뭐 자산을 매각해서 자기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무리한 레버리지 끌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진짜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 뭐 실제로 투자 실패로 뭐 개인 이제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뭐 변제금을 정할 때 실질적인 액수나 뭐 금액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에 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이어질 뭐 인플레이션의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여러 가지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어제 들어온 소식이죠. 금융위원회에서 또 증권형 코인이 있겠다, 뭐 비증권형으로 나누겠다 이런 규제에 대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지금 상당히 예민한 또 뉴스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뭐 90% 코인이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국에서 뭐 또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 가상자산 뭐 코인 90% 이상 뭐 금지되나 이렇게 좀 뭐 기사들이 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이중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러한 경우 뭐 증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좀 첫 번째로 좀 타격을 입고 좀 힘들어지겠죠. 뭐 존폐 위기가 좀 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당장 우리들 코인 상장시켜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좀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이 정부가 대통령이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좀 이제 친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국정 과제예요. 어떻게 보면 또 뭐 금융 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 방향 뭐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렇게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증권형이냐 비증권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대부분 코인들 뭐 5개에서 10개를 제외한 코인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가상자산이 지금 증권형으로 조금 분류가 될 경우에 그래요. 저희가 규제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 신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 투자 설명서나 공모 규제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뭐 이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뭐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뭐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형 코인 자체도 지금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뭐 발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완전 중구난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 5개에서 10개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다 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에 있을 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제도의 실효성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뭐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이렇게 좀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과 어떻게 지금 상관관계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만약에 선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좀 한국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이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쓰잘데기 없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트래블 룰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송금하고 이렇게 뭐 받고 이런 데에서 제한이 많잖아요. 실명 인증이 안 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뭐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상황이 이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해외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들을 이제 개인 계좌로, 이제 업비트 계좌로 다시 가지고 오는 지금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업비트 자체도 상당한 좀 수혜를 얻었다. 뭐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죠. 뭐 우리가 가두리 펌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업비트에서도 지금 여러 좀 뭐 수수료를 잘 챙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우리 현 정권이죠. 정권에서 20, 30대에 지금 우리 표심을 잡기 위해서 코인 세금을 좀 유예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유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갑자기 뭐 이런 규제를 해서 코인의 90%를 다 상장 폐지시킨다? 이것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자,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본인들만의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거래소의 자금 이탈을 막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지켜 나가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나온 기사는 사실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겠다, 또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은 강한 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지도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지금 뭐 어렵죠. 네. 뭐 지금 걔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지인들도 연락이 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산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퍼드형 뉴스, 뭐 퍼드는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 뭐 너무 무섭다 해서 막 도망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뭐 절대 이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매도한 거는 다 우리들 이 손가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 이렇게 거래소 코인이 90% 이상 뭐 상폐가 되면 뭐 우리나라 코인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그럼 뭐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도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보고 똑같이 갈까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을 참 한국인들 리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플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오세요라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고요. 코인판에 들어온 숫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 코인 거래대금이 뭐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어가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윤창현 의원 말대로 5개에서 10개 코인 말고 다 상폐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투표권 이런 것들 정부에서 그냥 내던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요런 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좀 온도차가 있죠. 뭐 일부 기업들은 현재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가상자산 겨울에 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음 우리 상승장을 좀 예측을 하고 뭐 더 사람들을 뽑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인원만 봐도 그렇죠. 뭐 개발자 한 50명 정도를 더 뽑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자 수를 연초 대비 한 50%를 뭐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좀 최근의 위기를 뭐 저가 매수로 좀 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이달에 뭐 대규모 뭐 채용을 하겠다. 뭐 현재 뭐 한 6,000명 규모로 합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올해 안에 한 2,000명을 추가로 뽑겠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거래 이렇게 비용만 받고 그런 것보다 투자를 좀 더 다각화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코인베이스만큼 이제 힘들진 않겠다. 코인베이스는 다 지금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하고 뭐 해고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실적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나운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뭐 국내 거래소도 지금 직원들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좀 인원을 충당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승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리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리플이 우리 토론토에서 열린 뭐 컨퍼런스 이렇게 말을 하면 만약에 우리 리플이 소송에서 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나가서 캐나다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완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뭐 사무실도 좀 오픈했습니다. 네, 캐나다에 사무실도 오픈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SEC가 뭐 승리를 하더라도 우리 리플에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 CEO죠. 우리 갈링하우스의 말에 따르면 리플의 고객 중 뭐 99% 정도는 미국 이외에 좀 결제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잘 진행되기를 좀 원하고요. 이에 비해 좀 뭐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도 뭐 직원의 한 18%를 뭐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좀 거래소들은 앞으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상승장이 오지 않는 이상 좀 많이 이거 유지를 하기가, 회사도 뭐 이익이 있어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기도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도 지금 뭐 코인베이스 등급을 거의 뭐 매도로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막 너무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울 필요가 없다. 뭐 아이트코인 위주로 순환 펌핑을 잘 먹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뉴스에 말씀드리면 좀 전망이 좀 어둡긴 하죠. 이런 소식이 있지만 전망이 어둡긴 한데,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다 풀리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뉴스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코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 되려면 좋은 매수 타점을 잘 찾아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직접 뭐 잘 찾으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잖아요. 그게 뭐 김치 코인이건 중국 코인이건 뭐 여러 뭐 디파이든 NFT건 섹터에 상관없이 코인을 잘 잡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지만 저희가 태도 공매도 사건을 빼놓고는 저희 코인 시장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짚어갔습니다. 오늘 코인가드님과 썰전 코너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